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신한도액 운영을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받을어음의 회수 기간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받을어음의 회수 기간 산출하려고 한대요. 대금 회수 내역을 이용해서 대금 회수 기간을 그죠? 대금 회수 기간 내가 예상값 걷어들이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편해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 여신한도액은 내가 매상값 얼마까지 줄 거냐? 내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이 신용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도 저 사람한테는 뭐 100만 원까지 내가 외상값 줄 수 있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 신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한 10만 원까지만 줘야지. 이렇게. 그죠? 내가 외상값 얼마까지 줄지를 최대 한도예요? 최소 한도예요? 최대 한도죠? 네, 최대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도액은 최저액이 아니고 최고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총 매출액으로, 그죠? 이 총 매출액으로 각각의 기간 곱하기 금액, 그죠? 여기서 어음 기간 곱하기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걸 곱해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현금은 기간은 0이죠. 예, 그래서 전체 매출액 10억, 그리고 뭐 3 곱하기 0이니까 더할 필요 없고요. 그죠? 30에 2억, 60에 3억, 그죠? 60억에 180억에 90에 이거 180억. 그죠? 그러니까 180, 360억에 60억이니까 420억이네요. 420억을 총 매출액 10억으로 나니까 42일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60일짜리 어음을 예를 들어서 어음 기간을 내가 10일을 줄였다. 10일을 줄였을 때 어음 회수 기간, 대금 회수 기간이 얼마만큼 줄였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 줄이기 전에 대금 회수 기간이 얼마야? 줄였을 때 계산한 건 얼마야? 이 차 두 번 계산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얼마만큼 대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총 매출액 분의 그죠? 줄어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됐어요? 줄어든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일짜리 어음을 10일 줄었다 그러면 10 곱하기 3 하면 30이죠? 그거를 10억으로 나면 3일 줄었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그런 문제를 접해 보셨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책찍 효과의 원인. 그래서 책찍 효과가 뭡니까? 우리가 공군망에서 하류가 어디예요? 여러분 강이 있습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쫙 해서 이제 시냇물을 막 걸치고 시냇물이 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그죠? 강 하구에는 또 어디하고 연결이 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류가 어때요? 폭이 넓어요. 하류가 어때요? 많아요. 수가. 그죠? 폭이 넓다는 것은 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어디가 수가 많아요? 공급자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쪽이 하류예요. 물 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럼 공급자는 원재료 공급자는 상류에 해당이 되겠죠? 원재료 공급자에서 생산자에게, 생산자에서 유통업자에게, 유통업자에서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의 소비가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급망을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불어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욕심에 기인한 불안감. 소비가 늘었어. 내는 다음엔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지.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재고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유통망원성에서 어떻겠어요? 재고가 많겠죠. 그럼 그 재고가 많다는 재고 비용이에요. 그거 다 결국은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달돼요. 잘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처럼 그 수요 정보의 왜곡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유통 단계에서 주문량이
예전에는 쭉 얼마씩 사갔는데 갑자기 많이 사갔다? 그럼 더 많이 사가겠네. 이게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불규칙한 편차.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왜 수요가 변동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변동되면 그렇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 구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수요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공급망상에서도 수요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것 같은 때문에 이런 채지 효과, 공급망상의 재고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 서로 잘 정확히 주고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재고 비용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질문에 있는 것처럼 SCM, 공급망 관리예요. 그 방법이 이제 리드 타임을 줄인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정보의 공유라든가. 정보를 한데 모아서 통합 관리, 중앙 처리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요거 리드 타임 단축시키는 것. 그래서 다음 주 책지 효과,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 책지 효과 해소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 1번, 2번, 3번, 4번 리드 타임 증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줘요. 그럼 답이 리드 타임 증가예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거점, 물류센터죠. 설계 시 고려하는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물류 거점 전국에 그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공장에서 다 갖다 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각 중앙에다가, 그죠? 또는 각 지역별로 중앙 수요지 어떤 대표 중심에다가 이런 물류 거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천안이라든가 저 여주라든가 이쪽에 물류센터들 많죠? 네, 많습니다. 자, 이거 설계할 때 고려하는 비용들, 어떤 비용들이 있을까요? 고정 비용이 있겠죠. 물류센터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토지 매입해서. 그죠? 그거 시설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고정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고정비들은 어떨까요? 물류 거점 수의 똑같은 사이즈, 일반적으로 똑같은 크기다 그러면 똑같겠죠. 그죠?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고정비는 비례해서 늘어나요. 근데 운영비용은요? 운영비용은 내가 물류 거점이 1개였다, 3개였다, 그래서 3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운영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비용은 어떨까요? 회사 차원에서. 각 거점이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수요의 어떤 수요지의 어떤 수요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거의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점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어느 지역은 재고를 좀 적게 가져가도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겠죠. 그죠? 일괄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할 게 뭐죠? 이제 수송비용이에요. 수송비용. 거점 수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거점 수가 많아지면 수송비용이 고객들의 어떤 여기서 수송비용 그러면 창구에서 물류센터까지 또 물류센터에서 고객까지 물류센터에서 고객만 한번 봅시다. 어떨까요?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죠? 배송비용 줄어들겠네요. 수송비용 한 번에 막장 실어가니까 그건 크게 좌우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수배송 비용에서 수배송 비용을 포함한 거죠. 이 배송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거리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한 번 싣고 가는 양에 비례하는 거니까. 줄어들겠네요.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배달해 준다 그러니까 무겁고 부피 큰 거, 그죠? 이런 것들 시켰는데 그게 이제 어때요? 또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더 생기다 보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비누 한 장도 배달해 주죠. 생수 한 병도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거리는 짧아졌는데 더 자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길어져.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수송 비용은. 처음에는 거점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하나 볼까요? 1번,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크게 증가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재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고정투자 비용에는 인건비 및 초기 설비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맞고요. 물류 거점수가 증가하면 일의 수송거리가 짧아지고 일의 수송량이 증가합니다. 거리가 짧아졌는데 뭐 많이 싣고 가는 큰 차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양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의 수송량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죠? 수송 비용은 주로 일회당 수송량과 수송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 재고 비용은 안전재고 때문에 주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완만히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감소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늘어나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수송 중에 있는 재고. 우리 재고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축 재고 또는 뭐 예상 재고, 그죠?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생산을 한다거나 구매를 해놓는 재고가 바로 뭐예요? 비축 재고, 예상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어떤 거예요? 늘 쓰는 것들이죠. 상시 저장 품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네요. 순환 재고는요, 쓰다 남은 잔량에 의해서, 그죠? 왜 쓰다 남은 잔량이에요? 많이 사니까 그렇죠. 왜 많이 삽니까? 많이 사면 수량 할인 받아서, 그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게 더 유리하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면 잔량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고 순환되잖아요. 순환재고다. 순환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배치 구매나, 그죠? 경제적 주문량 방식으로 구매를 할 때 이런 식 잔량이 생기겠죠? 안전재고는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비상금과 같은 겁니다. 그죠? 이 안전재고는 잘 나갈 때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도 수요가 줄어도, 그죠? 늘 안전재고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안전재고 안 가져간다?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안전재고 안 가져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안전재고 양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겠죠. 수요가 늘면 일반적으로 안전재고도 늘어나겠죠. 그죠? 줄면 줄어들 거고. 파이프라인 재고는 운송재고예요. 운송 중에 있는 재고. 그죠? 그래서 수송재고 이렇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공정 중에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파이프라인 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고정 주문 기간 발주 모형에서 발주량을 결정하는 공식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발주 방식, 고정 주문 기간하고 고정량 방식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정 주문 기간은 주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도달이 되면 무조건 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발주량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우리 맥스 재고가 있죠. 회사의 목표 재고량이에요. 이 맥스 재고량에서 현 재고 발주 시기점에 현 재고량 이걸 뺀 게 발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정 주문 기간 모형에서는 발주량이 항상 늘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 말고 고정 주문량 방식 Q 시스템에서는요.
이 발주량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목표 재고에서 ROP, 리오드 포인터, 재발주점이죠. 이 재발주점, 이 자의 수량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달이 되면 재고 수량이 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방식이니까 발주량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고정량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량 방식은 목표 재고에서 또는 맥스 재고에서 RP점의 수량을 뺀 그 양이 늘 일정하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구종 주문 기간 모형 같은 거는 저가 품목들이 이제 주로 많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재에 보면 이 혼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주문량 방식하고 고정 주기 방식. 그죠? 이거를 혼합했을 때의 뭐 발주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발주량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표도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내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입출고 관리, 로케이션 관리, 위치 관리죠? 재고 관리, 피킹 등을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이 뭐냐? 정보 시스템? 자동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자동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그죠? WMS. 웨어하우스 매니저먼트 시스템. 그죠? 웨어하우스. 창고란 뜻이죠? 창고 관리 시스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문제네요. 자, 16번 보세요. 창고 배치의 기본 원칙 그랬습니다. 뭐 창고 관리의 기본 원칙 여러 가지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배치에 관한 것도 있겠죠. 그죠? 자,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물품, 사람, 운반기기의 역할, 역행, 교체, 없애기. 역행하게 되면 충돌, 교체하게 되면 충돌하게 되겠죠. 충돌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운반하고 있는 그 소중한 제품들이 뭐 사람보다는 소중하지 않지만 그죠?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역행이나 교차하는 거 업데이트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진성의 원리, 그죠? 그런 방향의 직진성의 원리.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이동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재창고다 그러면 자재창고에서 생산창고로 가능한 한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게. 이동 거리가 벌어진다는 건 시간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익이 줄어든다. 자, 자재 취급 횟수. 그죠? 자재 예를 들어서 싣고 왔어요. 그러면 내려야 돼요. 내려서 또 이제 검수를 하고 검수해서 올리게 되면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놔야 돼요. 가능한 한 이 체거 횟수가 줄으면 줄을수록 물품 파손율도 줄어들 거고요. 사고율도 줄어들 거고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죠? 취급 횟수 최소화하는 거 맞아요. 힘도 덜 들잖아요. 그죠? 근데 1번 한번 보세요. 높낮이 차이의 최대화. 높낮이 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효율이, 면적 효율하고 공간 효율하고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높이니까 공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면에 닦는 게 아니라 적재대를 놓고선 1층, 2층, 3층 이렇게 여러 층 하면 이때 그러니까 높낮이가 일정하면 쓸데없이 위에 천정해서 천정하고 물품이 있고 위에하고 남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관리 영역과 구매 기능 중에서 구매 분석에 대한, 그죠? 우리가 구매 관리 업무를 크게 전략 업무,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 이렇게 나눠요. 전략은 뭐 방침이라든가, 그죠? 뭐 큰 틀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방침을 세우고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매 방침이나 구매 계획이나 또는 구매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요? 실무적인 업무들을 하겠죠. 뭐 시정조사를 한다거나 공급업체를 선정한다거나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뭐 검사, 뭐 규격 관리 이런 거 한다거나 다 그죠? 여러분,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분석은요,
내가 구매 관리 업무를 하는데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뭐며 그걸 그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선점을 찾고 개선하도록 하는 게 구매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감사하는 거죠? 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전략 업무예요. 전략 업무. 그죠? 예, 2번 같은 거는요, 예, 실무 업무예요. 실무. 4번도 실무 업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감사는요, 예, 얘는 분석 업무예요. 여러분들이 예, 구매 전략, 실무, 분석 업무, 각각 업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네요.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 분석 목적. 글쎄, 구매 원가 분석이에요. 생산 원가 분석도 아니고 판매 원가 분석도 아니고 구매 원가예요. 자, 이 구매 원가 분석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구매 예산. 맞네요. 그죠? 적정한 구매 가격인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매 원가 분석을 안 하고 공급자가 제시하는 견적 가격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견적 가격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 구매 원가 분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매 관리 하시는 분들은요, 생산도 잘 하셔야 돼요. 구매도 잘 하셔야, 구매 업무도 잘 해야 되지만 생산 업무라든가 품질에 관련된 업무들도 종합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멀티가 되셔야 돼요. 보통 그래서 기업 보면은 이 구매 관리 하시다가 품질 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는 뭐 생산 관리 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구매 원가 분석 목적, 예산 편성이라든가 적정한 구매 가격 결정이라든가 시장 가격의 어떤 적정성 판단이라든가 맞겠죠? 상품 회전율 판단.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상품 회전율 판단. 이거는 영업관리보단 뭐 자재관리나 창고관리나 재고관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분들이 아마 좀 파악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계약 시 대표적인 구매 거래 조건. 이거는 것들은 여러분 뭐 암기할 필요 없으시겠죠. 그죠? 예, 이해를 하고. 대금 지급 방법. 당연히 거래 조건에 있어야죠. 현금 줄 거냐? 어음 줄 거냐? 어음이면 며칠짜리 어음으로 줄 거냐? 그죠? 예. 선급금, 전도금, 뭐 계약금, 뭐 전도금 아마 이거 어떤 일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거, 전도금이라는 것 같은데 건설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정확히 찾아보세요. 자, 거래 물품의 시장 가격. 거래 물품의 시장 가격을 갖고 구매 계약 시에 거래 물품의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비싸도 내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수도 있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뭐예요? 계약 시 거래 조건에 그런 걸 놓을까요? 그죠? 거래 조건에는 거래 금액 또는 거래 단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거의 3번이 답이네요. 4번은요? 가격 인하 할인 내용. 맞죠? 예, 할인 어떻게 해줄 거냐? 인하 어떻게 해줄 거냐? 어떤 조건으로 해줄 거냐? 이렇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 방법 유형 중에 시장 구매에 대한 시장 구매가 있어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 구매 또는 뭐 예측 구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어차피 쓸 거니까 미리 사놓는 거예요. 상지,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늘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상비 저장 품목들이 되겠죠? 네, 1번 맞아요. 1번 맞습니다. 그죠? 자, 1번 맞는 지문이에요. 자, 계획 구매로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주로 꾸러미 단위로 사잖아요. 그죠? 경제적 주문량 해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장기? 예, 말 그대로 이건 장기 구매예요. 시장 구매가. 이건 장기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미래 수요 예측해서 일정량을 미리 구매 재고로 보유했다가 창고에 갖고 있다가 생산 계획이 있다. 사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재고에서 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3번도 4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 구매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85회 최신 문제죠.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